자, 22쪽 12번부터 해볼게요. 자,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는 거 찾아봅시다. 비교적 간단하다. 맞죠? 우리 불꽃 색만 확인하면 돼요. 적은 양의 시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묻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금속 종류에 따라 독특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의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어요. 금속 원소 중에서도 모두가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4번 채점해 주세요. 펜이 고장났어요. 검은 펜으로. 검은 펜으로. 자, 다음에 13번. 불꽃 반응색 같은 물질끼리 짝지은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모르더라도, 그쵸?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 빨강색, 바륨은 황록색, 구린 청록색, 뭐 이렇게 다 못 외웠더라도 여기 보시면 질산 칼륨과 염화 칼륨은 같은 금속 원소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둘 다 보라색으로 같은 색깔일 겁니다. 그래서 13번에 3번. 14번. 보라색이 보라색. 그래서 얘가 칼륨. 빨강색은 리튬이랑 스트론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칼륨, 여기는 리튬, 여기는 나트륨 해서 스트론튬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5번이 답이네요. 그쵸? 5번. 15번. 염화 바륨을 니크롬선에 묻혀서 관찰했더니 황록색이 나타났대요. 황록색.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배워서 알지만 지금 보시면 염소 때문에 나타난 건지 바륨 때문에 나타난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염소인지 바륨인지 확인하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그러면 뭐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황산 바륨의 색을 관찰하거나 염화 나트륨의 색을 관찰하면 되죠. 그랬더니 황산 바륨을 확인했더니 황록색 나왔겠죠? 그리고 염화 나트륨은 노란색 나왔겠지. 그럼 염화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3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분광기에 빛이 나뉘어진 거 맞고요. 나트륨을 분광기로 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쵸?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색 빼곤 다 까맣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 스펙트럼.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불꽃방색이 비슷한 원소들은 선 스펙트럼이 같게 나타난다. 이게 틀렸죠?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선 스펙트럼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비슷한 걸 구별하기 위해서 선 스펙트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소일 때만 같은 선 스펙트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17번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찾아야죠. 뭐 보시면 됩니다. 자, 물질 가는 A만 포함되어 있대요. 가가 요거죠.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죠. 얘랑 겹치잖아요. 그쵸? B는? B도 포함되는 거는 틀렸고. 나 보겠습니다. 나는 B가 포함되어 있다. B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쵸? 겹쳐져 있는 않은 선이 많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지우고 다시. 물질 다에서 A, B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 포함되어 있고 B도 다 겹치네요. 그러면 옳은 건 3번. 자, 좋아요. 그 다음 넘겨서 요거는 숙제로 할 거예요. 넘겨서 원자와 분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원자랑 분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자, 분자 하기 전에 입자설, 연속설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입자설과 연속설이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그거 할 때도 배웠어요. 물질 할 때도 원소 할 때도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랑 데모크리토스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뭐 사원소설이니 뭐 연금술 나올 때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서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하며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거의 맞죠. 우리 지금 현대 원자의 개념과 거의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물질이 연속성이어서 계속 쪼갤 수 있고 무한히 쪼개지면 없어지며 빈 공간이 아니라 꽉 차 있다고 주장했어요. 빈 공간 존재하지 않는다. 또 틀렸죠. 또 틀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데서 틀린 적이 없는데 과학에서는 틀린 게 꽤나 많다고 그때도 그랬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과를 생각해 볼까요? 사과를 잘라. 자르고 잘라. 또 자르고 잘라요. 그러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르고 주주주주 잘랐더니 사라졌어요? 아니요. 아니죠. 사과 뭐 즙으로 변했겠지. 즙으로. 그쵸? 자르고 진짜 미친 듯이 자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제일 작게 자를 수 있는 게 즙이겠지. 그치? 그러면 무한히 쪼개면 없어지며부터 틀렸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비눗방울 있죠. 비눗방울. 우리가 비눗방울을 불어요. 터지지 않은 비눗방울, 터지지 않는데. 비눗방울에 이제 잘 안 터지게 글리세린을 넣으면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을 넣고 비눗방울 풀어. 얘가 푹 커졌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하면 어때요? 비눗방울이에요. 아니, 풍선을 제가 잘못 그렸어요. 자, 비눗방울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비눗방울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하면 어때요? 비눗방울이 쑥 불어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슬슬 투명해지다가 사라지는 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점점 커지다가 무한히 쪼개지면 없어져야 되니까 비눗방울이 스르르르르 사라진다. 네.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비눗방울 불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가면 터져요. 그냥 퐁 하고 터져버리죠. 네. 왜 터지냐면 비눗방울이 워낙 얇잖아요. 그쵸? 근데 자세히 보면 비눗방울이 어쨌든 내가 글리세린 넣었다 그랬어요. 글리세린이랑 물이랑 뭐 세제랑 뭐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자들보다 더 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비눗방울의 요 얇기가. 네. 걔네가 이루고 있는 입자보다 더 얇을 순 없죠. 입자 제일 작은 알갱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얇아질 순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얘기가 맞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일. 우리 보일 법칙 할 때 그 보일이요. 이 보일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J자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생긴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담았어요. 수은을 이렇게 담았어. 그럼 어때요? 여기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수평.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수은을 더 넣었어요. 이만큼 더 넣었다고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은이 누르겠죠? 그럼 여기 눌리겠죠? 또 공기의 부피가 작아졌겠죠? 네. 그럼 이거 보일 법칙에 해당하죠? 누르는 힘이 세졌더니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쵸?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공기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공기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이만큼 있었는데 수은을 더 넣었더니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 요쪽에 있는 공기가 부피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처럼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옆에서 수은이 더 누른다고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면 여기 수은을 넣었어도 여기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실제 실험해 보면 공기 부피가 작아집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수은을 더 넣었더니 그 빈 공간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엄청 옛날이야. 고대. 기원 전 얘기예요. 기원 전 얘기.
그래서 기원전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과 이런 주장을 한 학자가 있었다. 이거 설명한 거고요. 원자설의 등장은 보일과 돌턴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보일. 그래서 제2차 실험을 바탕으로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를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입자설을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안 받아들여지고 얘가 받아들여졌었는데 당시에는 근데 보일이 요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아 예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던 과학자가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일이 요런 입자설을 부활시켰고 입자와 빈 공간이 있다 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원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여기 나오네. 고대에서 중세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 유세했지만 근데 돌턴 원자설 주장하면서 원자설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틀렸다 이런 걸 증명하면서 바뀌었죠. 자, 그래서 돌턴이 이제 원자설을 제안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설을 정리했어요. 어휴, 깜짝아. 자, 정리했어요. 그래서 돌턴을 주장한 거 보시면 1번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고쳐져야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요.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에서 고칠 점이 있죠. 우리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맞다.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고쳐져야 할 거. 그 다음 2번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크기와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그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는 가볍고 그 다음에 뭐 우라늄은 엄청 무겁고 철도 수소랑 비교하면 엄청 무겁죠. 뭐 이런 식으로 무거워. 근데 무슨 얘기야? 같은 철이면 모두 크기와 질량이 같다. 원자에. 이런 건데요. 이것도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그래서 같은 수소더라도 여기 나오네요. 그쵸? 같은 수소면 양성자가 모두 한 개야. 양성자가 모두 같아요.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왜냐면 성질을 결정하는 게 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한 개면 모두 수소입니다. 두 개면 모두 헬륨이고요. 근데 중성자가 하나인 애가 있고요. 두 개인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둘 다 양성자가 하나라서 수소인데 중성자 때문에 무게가 질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같은 물질인데 다른 질량을 가졌을 때. 그래서 얘도 고쳐야 돼요. 3번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이건 어때요? 맞아요. 하지만 고쳐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그래요. 예전에만 해도 이건 맞아요. 안 고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옛날이긴 하지만. 지금은 고쳐지는 걸로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핵융합반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그쵸. 핵융합을 하면 다른 종류의 원자로 바꿔올 수 있어요. 융합 성공하면. 그래서 이건 지금 진짜 현대 얘기긴 하지만 요것도 완벽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거 4번 요거는 아직은 고칠 게 없습니다.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수소랑 산소랑 만나.
그러면 물이 돼요. 물을 H2. 그쵸? 수소 H2, 산소 O2. 식 쓰려면 이런 것까지 써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H가 2개고 O가 2개로 결합하면 이것은 과산화수소예요. 지금 봐봐. 물은 H 2개, O 하나잖아요. 이거 1 생략한 거예요. O가 하나 결합하면 H는 2개인데 O가 하나 결합했어요. 그럼 물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H도 2개고 O도 2개 결합하면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율로. 비율이 일정하게 결합하고요. 다른 비율로 결합하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은 수소와도 다른 물질이고 산소와도 다른 물질이에요. 완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고쳐야 될 게 없어요. 나중에 3, 40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건 다 고쳐야 할 점이 발견됐지만 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도달한다는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돌턴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볼게요.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확대하면 요 입자들을 볼 수 있어요. 동글동글한 입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확대했더니 구리 원자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있다. 요것이 원자다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원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요. 뭘요?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 중심에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며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그려볼 거예요. 이제 원자 모형이야. 원자 구조를 그릴 건데 이걸 원자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원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슷한 모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 그러면 뭐부터 그릴 거냐면 수소부터 그릴 거야. 자, 내가 원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냐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성자는 뭐냐? 이거 양수 음수할 때 그 양성자고요. 얘는 플러스 전하 띱니다. 플러스 전기 띈다는 얘기예요. 중성자는 그럼 못 띄겠어요? 마이너스. 아무것도 안 띄겠죠? 중성이잖아요. 그쵸? 전자가 마이너스 띱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는. 그럼 일단 수소부터 그려볼게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원칙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수소가 우리 주기율표에서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그러면 수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로 원자핵을 이루고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2번 헬륨. 그럼 2번은 헬륨이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어? 그렇게 2번이면 두 개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도 2개. 그럼 3번은 3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성자는 아무것도 안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중성자는 생략할 거예요. 그릴 때. 아. 그리고 얘도 양성자를 내가 20번 그릴 땐 이걸 20번 그릴 수 없으니까 이것도 숫자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할 거야. 중성자 생략하고 플러스 숫자로. 이제 전자를 그릴 건데요. 전자는 3개 그릴 겁니다. 3개니까요. 네, 봐봐요. 이게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걸 우리가 껍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죠. 네. 그래서 핵 주위를 전자가 돌아. 네. 그때 궤도를 그리며 돈다. 네. 첫 번째 궤도에 자리가 2개. 자리가 2개? 전자가 2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네. 2개가 들어가도 되지만 네. 3개는 안 돼. 맥시멈이 2개까지. 네. 핵이랑 가까워서 그래. 그럼 전자를 2개 그리고 자리가 이제 없으니까 다음 궤도를 돕니다. 이렇게.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뭐가요? 이렇게 그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도 원래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그릴 거예요. 수소, 헬륨, 리튬 그려봤어요. 네. 자, 그러면 뭐 4번은 이제 간단하죠. 4번이 뭐예요? 헬륨. 그쵸. 그럼 얘는 4 그리고 여기 전자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2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쫙 이제 쭉 넘어가서 9번 그려볼게요. 9번. 그럼 9번은 플러스 다연이 9. 전자가 여기서 2개. 여기서 7개. 여긴 자리가 8자리입니다. 여긴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7개 들어갈 수 있죠. 그 핵보다 좀 더 멀어져서 더 많은 전자가 돌 수 있어요. 그럼 저거 다 외워야 돼요? 몇 아니요. 개씩 외울 수 있는지? 맨 앞에만 외우면 돼요. 맨 앞에 2개, 그 다음부터 8개. 세 번째도 8개. 자, 그럼 11번 그려볼게요. 그럼 11번은 플러스 11개, 중성자도 11개인데 생략, 전자도 11개 그릴 겁니다. 첫 번째 2개, 그 다음에 8개 그리고 났더니 어때요? 3개 남았.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그리면 돼요. 다음. 그러면은 4번까지만 2개예요? 궤도? 아니. 5번은 생략해서 그렇죠. 5번은 플러스 5개, 전자 2개, 여기 전자 3개 그려야지. 전자 무조건 5개 그려야 돼요. 네, 아니 그건 아는데 아, 2개씩밖에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한 궤도에? 첫 번째 궤도만. 첫 번째 궤도, 첫 번째 핵이랑 제일 궤도만? 가까운 첫 번째 궤도만 2개고 그 음, 다음부터는 다 8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만 2개, 그 다음은 계속 8자리입니다. 그러면은 6 같은 거는 6 같은 거는 2개, 4개 이렇게. 그렇지. 아. 맞아요. 6은 여기 여기 6 그리고 첫 번째 2개 채우고 넘어가서 4개 그리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제 숫자가 커지면 그리기 힘들긴 하겠지만 뭐 플러스 20 보시면 얘도 플러스 2니까 여기 2개 해서 넘어가고 여기를 8개 채우는 거지. 8개 채웠는데도 더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몇 개는? 7, 8.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9개 그렸네요. 여기도 8개입니다. 그러면 2, 8, 8이니까 18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2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의 원자를 설명하는 완벽한 그림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뒤에서 보겠지만 러더퍼드에 제일 가깝죠. 러더퍼드 모양이 제일 가까워요. 그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책에 보시면 어떻게 그려졌냐면 내가 설명한 거랑 다르게 그려졌어요. 여기 보시면 원자 구조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 3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렸죠. 네. 나랑 설명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얘도 맞고 내 얘기도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L 전하를 띠고 원자핵 주위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 그 다음 나머진 빈 공간. 여기 다 빈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빈 공간이 별로 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빈 공간이 대부분이고 원자핵과 전자는 엄청 조그매요.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축구장. 원자가 축구장만 해. 라고 했을 때 원자핵은 그 가운데 축구장 가운데 있는 축구공. 그 다음에 전자는 관객석에 있는 먼지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이랑 그 몇 개 먼지 빼고는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원자핵과 전자는 원자에 비해 엄청 조그맣니다. 그래서 대부분 빈 공간. 여기 나오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의 크기를 원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나오네요. 1억 개를 일렬로 놓았을 때 1cm 정도. 가장 작은 거 기준으로. 그래서 원자핵은 원자에 비해도 훨씬 작다. 원자의 질량도 중요하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자는 너무 작고 아까 작다 그랬잖아요. 관객석에 있는 먼지만하게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량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되냐면 0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시해요. 원자의 질량,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으로 따집니다. 전자는 필요 없어. 질량도 엄청 작다 하지 않았어요? 원자의 질량도 작은데요. 전자는 더 작아. 전자는 너무 작아서 0으로 취급합니다. 네, 그럼 원자는 엄청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그럼 원자랑 원자핵이랑 질량을 거의 같다라고 해도 돼요?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작아서. 전자는 0에 가깝고 나머진 빈 공간이니까 당연히 질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 원자가 원자핵의 질량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질량은 주기율표 아까 준 거 있죠? 네. 그것 좀 꺼내볼까요? 거기 보시면 질량이 나와. 원자의 질량은 우리의 질량과 단위는 다릅니다. 보시면 수소 질량이랑 헬륨 질량이랑 그 다음에 가로주제는 뭐예요? 이것은 원자량 아니에요. 표준 원자량, 일반 원자량 달라요. 몰라도 돼요. 자, 어쨌든 원자량 보시면 수소가 1이고 헬륨이 4예요. 네. 왜 헬륨이 4냐면요. 우리 아까 내가 헬륨 어떻게 그렸냐면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졌다. 처음에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네. 전자는 질량이 0에 가까우니까 무시하고 얘네가 4개면 질량도 4.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 리튬은 원자량 질량이 6. 4번은 8. 뭐 이렇게 이거에 가까워요. 물론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의 질량을 보실 때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가 그 질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는 무시. 그만큼 작다, 가볍다. 단위가요? 단위는 없어요. 안 붙입니다. 그냥 숫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전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전하하면 느낌이 빡 안 오지만 전기예요, 전기.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적 성질이 전하니까요. 자, 그러면 원자에게는 플러스 전기 띈다 그랬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띈다 그랬어요. 근데 개수가 어때요, 지금? 똑같죠? 네. 그쵸? 내가 수소가 양성자 하나면 전자도 하나고 헬륨의 양성자 2개면 전자도 2개라 그랬어요. 그쵸? 이건 무조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그러면
자,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를 안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전기를 안 띄냐?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아서 중성. 전기 안 띈다. 여기 설명 나오죠. 전자 한 개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 네. 그러면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지는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 말이 어려운데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랑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충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그려놨지만 얘가 틀린 그림은 아니다. 플러스가 11개면 마이너스도 11개라서 우리 전하는 중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하량은 어떻게 재요? 그 개수가 곧 전하량이에요. 양성자가 3개면 전하량도 3 플러스 3 이렇게. 전자가 3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린 그림은 원자 모형이다 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 그 주위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헬륨은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도 2개. 2번이잖아요, 그쵸? 네. 탄소는 6번입니다. 전자 개수으로 봤으면 마이너스가 그냥 2 아니. 맞아요. 자, 다음 질소는 7개, 마그네슘은 플러스 12의 전하량 갖는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도 오케이죠. 그 다음에 32쪽을 볼 겁니다.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에요. 자, 요거 이제 내 얘기가 뭔지 이제 알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입니다. 아까 돌턴이 원자에 대한 주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주장했고, 원자는 속이 가득 찬 단단한 공 모양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원자는 동그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돌턴은 그냥 동그라미로 원자를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후에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엄청난 복잡한 실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진공 상태로 만든 유리관의 양끝에 전극을 설치하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어 나타나는 음극선을 통해 원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라는 겁니다. 자, 실험을 몇 가지 설명할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요렇게 전자를 뭐라 그래야 되지? 진공 상태 유리관의 양끝을 전극으로 연결한 거야.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 이렇게 선이 쭉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에 자석을 대었을 때 음극선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이 전하를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기를 띠는구나. 그 다음에 장애물을 놓았더니 여기 장애물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생겼대요. 그건 뭐냐면 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입자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이 직진하는 작은 입자를 띤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했대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음극선이 입자이고 이 입자가 질량을 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바람개비가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바람 불면 바람개비 도는 것처럼 바람개비를 얘네가 쳐야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자를 이루고 있고 이 입자가 질량을 가진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띄는 거 어떻게 아냐면요. 여기 안 나오는데요. 요거. 플러스 극 쪽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그림자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입자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그 어쨌든 예를 들면 뭐가 안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 불은 안 돼. 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빛이랑 불이랑 없죠. 떠올리는 건 없네요. 기체도 다 입자로 이루어져. 그 그림자 치잖아요. 그쵸? 그림자가 어쨌든. 져요? 기체도 져요? 그림자가? 아,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지죠. 어쨌든, 그러니까 기체가 그림자가 진다는 게 아니라 기체가 지나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으면 네. 기체가 그 장애물을 못 통과하잖아요.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다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봐봐. 지금 플러스 극 쪽으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게 뭐예요? 여기 그림자가 생긴다는, 장애물을 놨더니 여기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야. 이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 생겼어요. 그 얘기 뭐예요? 얘네의 진행 방향이 여기서 여기라는 거지. 이해되죠? 만약에 그림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진행하니까 막혀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얘네 입자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그 입자들이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잡아당기잖아요. 인력. 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밀어내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는 이 입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실험으로 그래서 이름이 음극선입니다. 마이너스를 띤 입자들의 선이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네. 봐봐. 그래서 돌턴은 원자가 동그랗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리고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전기에 마이너스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는구나. 전자를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원자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전자가 박혀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 빵에 건포도 뽁뽁뽁 박혀 있듯이 원자 자체에 전자가 뽁뽁뽁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플러스에 전자가 뽁뽁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후에 이제 러더퍼드가 또 엄청난 실험을 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만 돕기에 설명하면 이 금박에 방사성 물질 알파 입자를 쐈어요. 네. 총 쏘듯이 쐈다고 생각하면 돼. 입자를 쐈어. 그러면 얘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튕겨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면 원자가 톰슨이 주장한 것처럼 동그라미에 전자가 뽁뽁뽁뽁 박혀있는 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얘네 그 쏜 입자들, 금박을 향해 쏜 입자들이 다 튕겨져 나와야 돼. 네. 그쵸? 그러지 않았죠. 대부분의 물질이 다 통과했습니다. 금박을 통과해서 절로 갔어요. 너무 작았어요? 빈 공간이 있어서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빼곤 다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입자를 빵빵빵빵 쏘는데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그 빈 공간 사이로 뽁뽁뽁 빠져나간 거야. 저게 금박. 이게 원자핵이에요. 이게 금박이고 이게 원자핵이야. 네. 그래서 그 사이 빈 공간으로 지나간 애들은 다 빠져나왔고. 네. 원자핵에 맞은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런 애들은 휘어졌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휘어진 게 크다는 겁니다. 각도가 크대. 각도가 꽤 크게 나왔대요. 안 나오네. 어쨌든 각도가 큰 걸로 원자핵은 그 입자보다 좀 무겁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러더퍼드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움직인다. 뭐가 지나간 거예요? 원자핵이 지나간 아니. 금박에 이거고 얘는 이제 쏘려고 만든 다른 입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야. 그냥 얘는 총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작게 만든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험을 통해서 만든 거. 금박의 원자들을 향해 쏜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지나갔어. 그럼 대부분 빈 공간이구나.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고. 근데 튕긴
애들도 있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얘는 무겁구나. 이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런 모형을 나타냈고 선생님이 그린 모형은 이 러더퍼드 모형에 제일 가깝습니다. 아까 그 동그라미 그린 거. 그게 행성 모형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톰슨은 플러스 띈 동그라미에 푸딩 이거 뭐야 건포도처럼 이렇게 뽁뽁뽁뽁 박혀있는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 러더퍼드는 원자핵 중심으로 대부분 빈 공간인데 그 주위를 전자가 돈다. 이게 러더퍼드. 보어에 더 가깝네요. 근데 선생님이 그린 거는 보어는 또 뭐냐? 보어는 스펙트럼으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으로 관찰했더니 전자가 뭐 이렇게 더 많은 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다. 얘처럼 같은 궤도로 도는 거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본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러더퍼드까지 아직 보어 말고 러더퍼드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가 똑같은 걸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보어가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했더니 여기에 특정 선이 나타나더라. 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전자가 모두 동일한 궤도를 운동하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에 따라 원을 운동하고요. 이게 에너지를 받으면 움직이고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궤도를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궤도는 좀 불연속적이고요. 그래서 보어가 주장한 게 선생님이 그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궤도, 뒤에 궤도 해서 계단처럼 이렇게 도는 궤도가 있다를 주장한 거죠.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게 보어의 모형이에요. 지금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현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전자그룹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내가 그린 대로 하면 아까 6번 여기 2개 여기 4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것도 안 정확하다는 거죠. 현대에는 이것도 안 정확해. 왜냐면 원자 내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존재하는 확률만 알 수 있대. 그래서 그걸 구름식으로 안개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을 그릴 때 이렇게 전자그룹 모형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여기서 설명할 겁니다. 대충 원자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을 주로 그릴 겁니다. 다시 앞으로. 자, 분자도 보겠습니다. 분자. 이쪽이에요. 29쪽 분자. 자, 원자랑 분자는 뭐 간단해요. 뭐원 차이만 있냐면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자와 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원자가 재료인 겁니다. 재료. 그래서 원자 상태로 있진 않아요. 재료로 사용해서 물질이 된 거지. 원자는 우리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원자 있잖아요. 원소. 그 상태는 그냥 이론적인 상태인 거고요. 실제 요 자연계에서 이룰 때는 원자 상태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요 상태로는 잘 없어. 얘가 결합해서
이런 상태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H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결합해서 H2 상태로 존재할 거야. 아, 제가 나오려다 말았네.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일단 분자부터 보겠습니다.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원자는 쪼갤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아, 없다고 했어요. 뭐요? 원자요. 원자는 쪼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분자는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자는 쪼개집니다. 분자는 쪼개면 원자가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쪼갰어. 그러면 수소랑 산소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럼 어때요? 물의 성질을 1쳐. 수소랑 산소로 나뉘어지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닌 거예요. 네. 물의 성질을 1쳐.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물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 여기 있죠. 물분자.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분자. 수소 2개가 수소분자. 근데 책에는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막 써 있기도 해요. 수소.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이름이 똑같아. 수소. 여기 나오는 수소는 수소 분자입니다. 다 그냥 수소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구별해 주셔야 돼. 원자인지 분자인지.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려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부르니까. 그래서 산소도 마찬가지죠. 산소 분자는 O2야. 얘는 우리가 얘기한 산소 기체 그 성질 가지는 애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냥 딸랑 O 얘기하면 얘도 산소지만 우리 주기율표 외울 때 얘도 산소잖아요. 하지만 그 기체와는 다른 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다른 애다. 그래서 질소 분자, 물 분자, 이산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메테인.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우리 시험지에 2개 더 있죠. 아, 분자식. 그쵸. 분자식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 과산화수소, H2O2. 과산화수소. 아, 저것도 더 있다고요? 써놓으란 얘기입니다. 10개네요. 10개예요. 그래서 그 다를 거예요. 그걸 씁시다. 차라리. 고기 채울게요. 이거요. 네. 수소 H2, 네. 산소 O2. 네. 그다음 뭐야? 오존. 오존은 O3. 오존은 O3. 네. 그다음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 CO2. 네. 그럼 이- 일산화탄소는 뭐겠어요? 느낌상. 자, 봐봐. 이산화탄소가 네. CO2야. CO. 그렇지. 일산화탄소 CO. 네. 그 다음이 과산화수. 과산수소는 H2O2.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소독할 때 쓰냐, 소독할 때. 메테인. 메테인은 우리 메탄가스 할 때 그게 메테인이고요. CH4. CH4.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HCl. 이건 염산이랑도 같습니다. 염화수소가 그럼 염산이에요. 염산이에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그래서 같이 씁니다. 기온을. 그 다음 마지막이 물? 네. 물은 H2O.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시험 볼 거예요. 분자식까지. 아. 그쵸. 주기율표랑 분자식까지. 네. 자, 그럼 여기 정리 다시 할게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른 분자. 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도 원자 수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겁니다. 우리 아까 한 물 분자는 H2O, 과산화수소는 H2O2. 과산화수소는 소독약. 우리 보통 어디 소독할 때 쓰냐면요. 그 귀 뚫으면 귀 구멍 나잖아요.
상처 소독할 때 그 과산화수 써요. 그래서 완전 다르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 분자랑 얘랑 5항 차이지만 엄청 다르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분자랑 오존 분자도 똑같이 O로 이루어져 있지만 O 두 개는 산소. 오존은 O3. 오존은 그 오존층이요. 맞아요. 그 오존층이 오존입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을 이루고 있는 게 오존이라서 오존층과 오존은 같은 거. 여기도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O가 두 개인데 일산화탄소는 O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일산화탄소가 그거죠. 우리 뭔가를 태웠을 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그 우리 특히 연탄 같은 거 태웠을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생깁니다. 얘가 산소를 너무 좋아해. 엄청나게. CO가요? CO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마셔. 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산소랑 막 결합해서 산소를 없애.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밀폐된 데다가 그 특히 캠핑 갔을 때 춥다고 뭘 때웠는데 환기가 잘 안 되면 일산화탄소가 막 늘어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어요. 일산화탄소가 막 들어가. 숨은 쉬는 거야. 일산화탄소 막 들어가면 산소가 막 없어져. 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특히나 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망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합하는 물질이 같더라도 똑같은 C랑 O랑 결합하던 거라도 두 개인지 하나인지에 따라서 완전 다른 물질이 된다. 서로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원자 수나 배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먼저 할게요. 31쪽부터 할게요.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분자식. 한 장 넘겨서. 우리 지금 분자했으니까 분자식 먼저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그 물질을 화학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물질을 표현하는 건 화학식. 그 중에 분자식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자식은 화학식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배운 H2O나 뭐 이런 거 아까 한 거 H2 뭐 CH4 이런 건 다 분자식. 네. 이고요. 분자식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자식부터 할게요. 분자식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의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고 그 중에 분자식이 있는데요. 분자식은 볼게요. 자, 지금 분자식이 어떻게 써 있을 거냐면 EH2O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물 분자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분자의 개수. 그래서 물 분자 이렇게 생겼어요. 물 분자. 얘가 O고 얘가 HH가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또 뭐 알 수 있냐면요. 물은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있죠. 근데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중에 수소는 두 개고 산소는 하나인 것도 알 수 있죠. 네. 또 뭐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 H2O는 총 원자의 개수가 6개인 것도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H2O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원자의 종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수. 그러니까 물은 H가 두 개고 O가 하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도 알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자식. 편리한 점이야. 뭐 원자의 종류의 수를 쉽게 알 수 있어서 구별하기 편리하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뭐 다른 것들도 있네요. 황산 말고는 다 우리 외우는 거네요. 그쵸? 황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아요. 다시 앞으로 가서 원소 기호 하겠습니다. 원소 기호는 원소를 이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건데요. 처음에 한 사람들은 연금술사들이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우리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원소를 나타냈어요. 왜냐면 금 만들어야 되니까 실험을 하는데 내가 어제는 납 50g에 알루미늄을 10g 넣고 그 개구리 피를 1g 넣었더니 실패했어. 뭐 이런 걸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적어놓을 때 어때요? 다 알아볼 수 있게 풀어서 쓰면 안 되겠지. 네. 왜? 알아보면 안 돼요. 나만 알아볼 수 있어. 이거 만약에 성공했어 봐. 그쵸? 이거 나만 해야지. 남들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 나나 우리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연구술사는 금, 은, 구리, 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돌턴이 이제 원소 종류랑 기호를 이제 단순하게 동그라미 안에 알파벳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점점 생겨나니까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현대는 베르셀리우스가 정의한 걸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을 이용해서 원소 기한을 재현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걸 외우는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 이거 외웠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안했냐? 그냥 우리 옛날에 발견된 애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나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건 이제 영어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발견된 그 나라 언어거나. 그러니까 모두 다 영어는 아니에요. 알파벳이라고 해서 다 영어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영어 그 이름에서 앞글자를 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카보늄에서 C를 따서 탄소를 만들었어. 네. 그러고 이제 쭉쭉쭉 갔는데 염소도 첫 글자가 C야. 17번 염소도. 그러면 중간 글자에서 택해서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CL이 된 거예요. 여기 규칙이 없었어. 이게 아쉽죠. 두 번째 글자로 한다. 뭐 이런 규칙은 없어요. 그냥 중간 글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소문자. 그러니까 얘도 이름이니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요. 우리 여권 같은 공식 증명할 때 우리 이름 쓸 때는 영어 이름의 첫 글자가 무조건 대문자로 들어갑니다. 네. 그것처럼 얘네도 무조건 첫 글자 대문자로 들어가고 뒤엔 소문자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원소 기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트륨, 소듐, 칼륨, 포타슘.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에서 배우면 아마 소듐, 포타슘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현대 화학은 다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칼슘까지는 20번까지는 숫자, 이름, 기호 다 외우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주로 나오는 애들. 얘네들은 화학은 아니네요. 어쨌든 얘네들은 뭐 할 거냐면 이름과 기호만 기억할 거예요. 알루미늄도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20번 안에 없는 애들, 금이나 납이나 뭐 이런 애들도 외우긴 외울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안 외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기억날 거예요.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소 기호,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법을 지금 쓴다라는 겁니다. 그거 결합한 거랑 기호 숫자까지 표현한 건 분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화합물식도 있는데요. 요런 것들. 화학식에 얘도 포함되는 거야. 얘랑 얘도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 분자식.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식이랑 화학식. 화학식에 분자식이 있고 분자 아닌 화학식이 있는데요. 하나만 있는 거. 철, 구리, 다이아몬드 여기 이거 쓰네요. 그쵸? 이런 것들. 흑연도 탄소입니다. 마그네슘. 이런 금속 애들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한 덩어리로 없어. 우리 분자는 이렇게 하나의 입자로 딱 완성되잖아요. 그게 아닌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리는 구리. 우리 아까 금박
그 표현할 때도 그 원자가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애들은 분자가 아닌 애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원자가 얘도 하나 입자가 아니라 연속해서 이루어진 애들. 얘네는 이온들끼리 붙은 겁니다. 이온 아직 안 배워서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긴 하지만 NA랑 CL이라고 하는 이온들이 있어요. 전기를 띠는 애들입니다. 아까 원자는 중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기를 띠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차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한 애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 화학식에는 분자식 말고 다른 애들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오네요. 더 자세히. 그래서 한 종류의 원자가 연속적으로 돼 있는 애들은 그냥 하나로만 씁니다. 배열까지는 표현 안 하는 거야. 다이아몬드도 C고 흑염도 C고 플루토늄이나 탄소 나노튜브도 C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열만 다르죠. 배열만. 하지만 우리가 화학식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다이아몬드를 표현한 건지 흑염을 표현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화학식. 그다음 두 종류 이상의 원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온끼리 결합합니다. 결합은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그렇다면은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6조 38조까지 홀수만 풀게요.